찾아가는 청소년 인문학 콘서트 토크쇼 스파크에 오신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진행을 맡게 된 MC 최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서요, 간단하게 본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인문학 콘서트 토크쇼 스파크는요, 우리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으로 경기도에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어디든 직접 찾아가서 문화예술계 명사와 사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청소년들과 고민을 듣고 대화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입니다. 오늘 가평을 시작으로요, 김포, 양평, 수원, 화성 등 5개 도시에서 총 5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본 토크쇼는 프로그램으로도 제작되어서 CBS 홈페이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인생 멘토의 인생 나침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멘토의 인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멘토의 인생 나침반은 사회 각계의 명사들을 모셔서 그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관객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모신 인생 멘토는요, 우리 세계 최초로 3극점 7대륙 최고봉을 정복하고 지난 5월에 6번째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하신 세계적인 탐험가이십니다. 탐험가 허영호 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영호 대장님 모실 때 힘찬 박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또 텐트 보니까 너무 좋고요. 저는 올해 에베레스트를 6번째 올라갔다 왔어요. 그리고 북극점도 2번, 남극점도 2번을 탐험을 해서 성공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등반 얘기를 좀 많이 할 거고요. 제가 에베레스트 등반 영상을 준비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텐트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텐트보다 베이스 캠프라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에 몇 명이냐? 800명이 상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800명이 먹고 자야 되는 그 텐트가 국제 텐트죠. 쉽게 하면 뭐 일본 팀, 프랑스 팀, 우리 한국 팀, 전 세계 등반가들 다 모여서 그 골짜기 안에 다 베이스 캠프를 치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텐트가 한 400동 반 정도, 한 400동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제 기반을 해서 캠프 한 캠프 정상까지 가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같이 보고요.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세요.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한 30분 정도 비행을 하면 산골짜기에 작은 비행장이 있습니다. 루프라 비행장이죠. 우리는 여기서 10일간의 일정을 가지고 베이스 캠프까지 캐러반, 트레킹을 합니다. 이제 포터를 고용해서 포터는 짐을 지고 가고, 우리는 이렇게 가벼운 복장,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복장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복장으로 5,400m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특별한 복장들이 아닙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계곡도 건너고요. 이틀 만에 우리는 3,500m가 되는 남체바자라는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는 산권이 이루어져 있어요. 돈만 있으면 모든 등반 장비, 식량 100% 다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셀파족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우리는 남체바자를 뒤로 한 채로 이제 탐해 북쪽으로 트레킹을 해서 올라가서 아까 얘기했던 탐해 마을에서 앙체닝이란 셀파를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이게 탐해 마을의 모습들이 집이 많지 않습니다. 계곡 안에 해발 4,200m입니다. 이 친구가 앙체닝이란 셀파입니다.
30년 만에 사고 나고 30년 만에 처음 만났고요. 이 친구한테 당시에 사고가 나서 치료비를 우리가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이렇게 치료를 해줘서 자 이렇게 손이 나았다고. 우리는 이제 렌조라 패스라는 데로 올라가는데요. 4,200에서 4,500, 4,900m에서 오늘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우리는 이 4,900m에서 하룻밤을 자고 새벽서부터 아침 6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데 오늘은 12시간 걸어가는 동안에 집이 한 채도 없습니다. 그리고 5,600m 높은 고개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서부터 일찍 서둘러서 5,600m로 향하는 모습들이고요. 올라가다가 더우면은 자켓 벗고 또 추우면 자켓 입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기 체온을 유지하면서 5,600m로 올라갑니다. 이 너덜지대를 올라가면은 렌조라 패스라고 하는 5,600m 고개가 나타나는데요. 여기가 5,600m입니다. 제 눈앞에는 8,000m 봉우리가 5개가 보입니다. 코앞에 에베레스트 산이 보이고요. 초유 보이고 마카로 보이고 로체봉 보이고 8,000m 봉우리가 이렇게 쫙 한눈에 보입니다. 우리는 고쿄 호수라는 데를 내려가게 되죠.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12시간 만에 고쿄 호수에 오게 되고요. 이 아름다운 호수 옆에는 먹고 잘 수 있는 숙박시설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숙박시설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쿄 호수를 떠나서 3일 동안 더 걸어서 베이스 캠프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베이스 캠프 입구입니다. 여기서 우리 텐트 있는 데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 걸리냐? 1시간 올라가야 됩니다. 텐트가 보이는데 1시간 정도 올라가면 저희 텐트들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차 한잔하고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국제 캠프입니다. 우리는 날짜를 정해서 제사, 뿌자라 부릅니다. 뿌자 제사를 지나게 되는데 이 제사는 스님들이 오셔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제사를 진행을 합니다. 제사가 끝나면은 차려놓은 음식과 술을 같이 나눠 마시고요. 그 다음날서부터 본격적인 에베레스트 등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아이스폴 하단부 베이스에 출발하면 완만하게 시작해서 바로 급경사, 빙벽, 암벽, 크레바스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20일 정도의 고산 적응을 하고 이제 마지막 최종 정상 공격을 하기 위해서 주방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새벽서부터 만들고요. 우리는 식사를 끝내고 새벽서부터 에베레스트 정상을 향한 제1캠프로 향한 등반이 시작이 됩니다. 올라가면서 고정된 로프를 잡고 빙벽 올라가고 또 고정된 사다리를 건너서 크레바스를 건너서 조금씩 고도를 높여 나갑니다. 이게 크레바스입니다. 또 빙벽에 올라가기도 하고요. 사다리 타고 이러한 사다리가 전체적으로 100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저기 부분적으로 시커멓게 보이는 부분들은 전부 크레바스들입니다. 크레바스는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크레바스를 피해서 지그재그로 안전하게 고정 로프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고정 로프를 잡고 안전하게 제1캠프로 올라가는 모습들입니다. 올라가는데 이렇게 긴 사다리가 5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올라가는 과정 중에 앞에 눈사태가 나서 사다리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2시간 정도 제자리에서 기다리면은 셀파 가이드가 빠른 속도로 로프를 다시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제1캠프로 등반을 재개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입니다. 이게 제2캠프로 가는 길, 이렇게 큰 크레파스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텐트는 굉장히 작죠?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라운드가 좋기 때문에 큰 텐트를 사용하는데 등반에선 큰 텐트보다 작은 텐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제2 캠프를 지나서 제3 캠프로 올라가는데 지금 약 7,000m 빙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하루 종일 매달려서 7,300m 제3 캠프까지 주마링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후 3시가 돼서 7,300m가 되는 제3 캠프에 도착을 해서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밤에 잘 때 텐트 안의 온도가 영하 20도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새벽서부터 이제 하룻밤을 자고 제4 캠프 마지막 캠프입니다. 8,000m를 향해서 지금 등반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여기가 8,000m입니다. 이 제4 캠프부터는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요. 텐트들을 아주 작은 것을 사용합니다. 5월 15일 사우스콜입니다. 앞으로 2시간 후에 사우스콜부터 정상 공격 시작합니다. 요 좌측에 펄럭이는 게 제가 잠잤던 텐트입니다. 셀파 가이드와. 이제 앞으로 약 1,000m가 남았어요. 그래서 저녁 8시에 이렇게 출발합니다. 이 텐트를 떠나면은 꼭 12시간을 걸어서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밤에는 헤드란탄 불빛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불을 이용해서 밤새도록 위험한 곳으로 올라가는데 저 끝이 정상이에요. 이게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360도 카메라로 찍은 영상들이고요. 1987년 12월 22일 날 겨울에 에베레스트 처음 올라가고요. 93년도에 또 올라가고 2007년도에 올라가고 2010년도에 올라가고 지난해 2016년도 올해 17년도에서 6번을 올라갔는데요. 근데 지난해와 올해 갈 때 제 주위에서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아니 에베레스트 갔다 왔는데 왜 또 가느냐? 제일 많이 물어봐요. 이 등반이라는 건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위험합니다. 다치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4번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왜 자꾸 가냐? 당연히 그러죠. 근데 매번 갈 때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목적이 없으면 뭐냐? 도전을 안 합니다. 왜? 위험하기 때문에. 다치고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시도한 것이 뭐냐? 제가 10년 전부터 에베레스트 정상 올라갈 때 정상에서 텐트 치고 하룻밤 자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갈 때마다 제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대원들하고 같이 움직이고 정상 하다 보니까 제가 욕심을 부릴 수가 없잖아요. 야, 나 잘 거야? 그래서 못 잤어요. 갈 때마다 준비를 해갑니다. 텐트를 작은 거를 정상에 자려고. 이게 지난해도 정상에 올라가서 침낭 텐트 다 가져갔죠. 딱 정상에 올라가 텐트 딱 셀프 야 치자니까 날아가서 죽는데 왜? 제가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셀파 말을 듣고 내려왔어요. 올해도 또 이제 베이스 캠프에 가서 우리 가이드를 불러가지고 야 너하고 나하고 약속하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마지막 캠프까지 가서 날씨하고 컨디션이 좋으면 정상에 잘 거고 그러지 않으면 안 잔다. 근데 마지막 캠프에 올라간 날 제가 컨디션 좋았어요. 같이 간 우리 셀파 가이드도 컨디션이 좋죠. 그러니까 야 날씨 이 정도면 텐트 칠 수 있겠다. 야 내일 정상에서 텐트 치자. 뭐가 문제가 되느냐? 산소가 더 가야 돼요. 지금 지급받은 산소 가지고는 정상 갔다 오는 양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베이스 캠프에 무전하라. 이 친구가 베이스 캠프에 무전 연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 우리 에이전시 매니저가 아니 산소를 줬는데 왜 또 달라 그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유를 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이 사부가 에베레스트 꼭대기에서 텐트 치고 하룻밤 잔다 그래서 산소가 더 필요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10분 있다 무전 연락이 옵니다. 오케이 산소 가져가래. 산소 가져가려면 뭐냐? 또 저다들 셀파가 또 필요한 겁니다. 2명이. 이게 막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셀파 2명을 또 얘기를 해서 짐을 더 가져가고 그러니까 21일 날이죠. 5월 21일 날 아침 6시 반에
에베레스트 정상 올라섰어요. 그리고 7시경이 텐트 쳤습니다. 제가 이 등반에서 또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은 제 시계에는 심박수가 나와요. 맥박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면 110회가 뜹니다. 근데 이 내 심박이 130회가 넘어가면은 미련 없이 내려가야 되거든. 왜? 여기서 버텼다가는 못 내려갑니다. 그래서 계속 맥박을 봅니다. 근데 2시간 정도 텐트 안에서 시간이 지나가니까 발이 시리기 시작해요. 발이 시리기 시작하니까 뭐냐?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아, 이거 동상 걸리는데, 잘못하면 잘리는데, 이게 계속 이게 머리 떠나질 않습니다. 다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근데 맥박이 120에 올라가고 130회 가까이 올라가는데 4시간 정도 딱 되니까 맥박이 130회 올라가고, 아마 머릿속에 발은 자꾸 차오지 않아 걱정하죠. 그래서 제가 딱 4시간 동안 버티고 우리 셀프, 야 스탑, 사브는 내려간다. 얘가 이렇게 찍어줍니다. 왜? 이게 텐트 치고 자고 내려가는데 지도 걱정인데 내려간다니 철수한다니까. 그래서 에베레스트 꼭대기에서 4시간 동안 제가 텐트를 쳤는데요. 이게 왜 제가 에베레스트 꼭대기에서 하룻밤 잘라 그러냐면, 에베레스트 꼭대기에서 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왜? 죽을까 봐. 근데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런 행위가 하룻밤을. 근데 제가 에베레스트 꼭대기 올해서 딱 느낀 것이, 아, 내 인생에 나는 더 이상 에베레스트 꼭대기에서 자면 안 된다. 제가 젊어서 모르겠어요. 딱 이게 여기서 제가 더 욕심 부렸다가 나는 죽는다, 못 내려간다. 근데 에베레스트 꼭대기에서 4시간을 있었던 것도 세계적인 기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1800km를 99일 만에 걸어서 성공을 했어요. 목욕 한 번도 안 했어요. 하여튼 일단 제 얘기 모두 마치고요.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올라오셨을 때 날씨 좋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는 쌀쌀한데 하도 이렇게 영하에서 지내시다 보니까 들을 때 좋다, 당연히 좋으시겠죠, 그죠? 지금부터는요 강해주신 허영우 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힘찬 목소리와 힘찬 박수 함성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예. 제가 한번 이게 다른 걸 근데 가족들이 탐험을 반대하지 않았냐는 질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등반 탐험은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족들이 반대를 하죠. 당연히 반대를 합니다. 근데 원래 일을 시작할 때는 밖에서 일을 꾸며서 시작하는 거 모르죠. 요게 시간 조금 지나면 바쁘고 서류 들고 다니는 거 보면 딱 알잖아요. 하여튼 반대가 많아도 그래도 늘 안 다치고 살아서 올 거야. 안 다치고. 그래서 지금까지 안 다치고 등반 잘 해왔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죠? 등반을 하거나 이렇게 위험한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 안 다치는 게 또 안전한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반대를 또 하시는데 탐험을 떠날 때 네. 가족과 인사를 하고 떠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인사를 하고 떠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뭐 애들하고 할 때는 집에서 이제 빠이빠이 하면 되고, 돌아올 때는 공항에 와요, 애들이. 근데 이제 초등학생 저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다닐 때 6개월씩 등반을 돌아다니니까 30대 중반 정도는. 그러니까 집에 오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오기만 하면 집에 책상에 꽁꽁 붙들어 놓고 못 가게 만든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럴 때 마음이 좀 좀 그러시겠어요? 찡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애들한테 미안한 건 없고요. 제일 미안한 건 집사람한테 제일 미안하고, 그래서 주머니에 돈만 생기면요, 500만 원, 1000만 원 돈 생겼다. 그럼 집에 가서 야 결석시켜. 하여튼 돈만 생기면 저축 안 합니다. 야 결석시켜. 안 끌고 다니는 데가 없어요. 아프리카고 뭐 러시아고 뭐 하여튼 돈만 생기면 그게 목적지가 어디냐? 꼭 산이에요, 산. 산은 목표고 올라가서 하여튼 머리 아플 때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적응할 때까지. 그리고 안 되면 내려오면 되니까.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를 우리 애들하고 많이 다녔는데요. 지금에 뒤돌아봤을 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세상을 보여준 만큼 다 합니다, 애들이.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세상을 보여준 만큼요 다 합니다, 애들이. 그게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녀분들도 뭐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가족들에게 고마운 점이 또 있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고맙고 감사할까요? 가족의 고마운 거 집에 들어오면 신나는 거죠. 가족도 눈앞에 다 보이고. 근데 떠나면은 2달간 3달간 베이스 캠프 있고 등반 계속하고 탐험할 때는요 항상 그놈도 잘 있나? 이게 궁금하죠. 뭐 의사소통이 뭐 통신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집에 딱 돌아와서는 눈앞에 다 보이고 그냥 감사. 뭐 또 애들 잘 놀고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고른 질문 중에서 마지막 질문이고 나머지는 이제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탐험 중에 내가 죽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곳은 어디냐고 이렇게 또 질문을 적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죽었구나가 딱 4번 있었어요. 35년 전 82년이죠. 제가 29살 때 세계에서 5번째 높은 마카로라는 봉우리를 셀파와 올라가서 정상 서서 하산하고 한 시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셀파가 추락해서 같이 로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저도 추락했는데 한 200m 날아갔는데요. 빙벽이 날아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안 죽고 살아났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못 걸어갑니다. 일어나서 불안해가지고. 저 같으면 부닥치는 순간 그만했을 것 같습니다. 탐험가를 포기하고 다른 직종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용기와 이런 인내 끈기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허 대장님께서 예. 질문 한 가지만 더 예. 여기도 질문 좀 있거든요. 한 번만 하나 더 골라주세요. 마지막 한 가지만 또 시간상 더 해드리고 싶은데 탐험을 멈추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던 때는 이 탐험을 시작할 때요. 아까 1800km 간다 그랬죠. 첫날 텐트 치고 영하 35도의 텐트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앉자마자 후회를 합니다. 왜? 이거 괜히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매일 텐트 안에만 들어가 후회합니다. 왜? 끝이 안 보입니다. 180km 끌고 하루에 2km, 3km씩 전진하는데 참 환장합니다. 12시간 걸어갔는데 뭐 2km, 3km밖에 못 갔죠. 이 시작이 그때는 텐트에 들어가서 딱 앉자마자 속으로 이거 괜히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매일 후회하는 겁니다. 그래도 인내와 끈기 이런 게 없으면 중간에 이제 도중에 포기하고 이랬을 텐데 대장님의 인내와 끈기 뭐 박수 한 번만 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전에 대해서 우리 아까 이제 적어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볼 텐데 내 인생의 도전은이라는 이제 그 주제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요거 같은 게 예를 들면 내 인생의 예를 들어 목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의 도전은 시험 올백점이라고 적어준 친구가 있습니다. 혹시 학생이 뭐이다. 올백점.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학생. 마이크 한 번만 좀 전달해 주시면. 네. 자기소개 한번 잠깐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친구.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용기 한번 주시고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월곶 중학교에서 온 최정훈이라고 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험 500점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나의 도전, 내 인생의 도전 시험 500점. 그 쓴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됐는지. 저 시험을 보면서 아직까지 500점을 맞아본 적이 없어서. 시험 500점 맞으면 공부는 어느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장님께서 네. 우리 학생이 도전이 시험 500점인데 그 부분에서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백점 안 맞아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올백점 안 맞은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학생의 신분이니까 학생 때는 부모님 밑에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고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고 성인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목표가 또 나타나요. 지금은 이제 공부가 올백점인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게 자기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또 최정훈 친구에게 다시 한번 용기의 박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어준 우리 나의 인생의 도전은 대학교 입학하기. 또 학생인 거 우리 청소년인 것 같습니다. 대학교 입학하기 누굴까요? 맨 앞에.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홍천중학교에서 온 공정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정식 친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대학교 입학하기 쓴 이유에 대해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냥 대학교에 입학하면 취직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취직을 하면 돈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네. 썼습니다. 인생의 도전이 대학교 입학하기보다는 돈에 이렇게 돈이라고 적었으면 어땠을까는. 네, 우리 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당연히 노력해서 입학하면 좋죠. 근데 살아가면서 뭐 고등학교까지 가정도 있고 대학교 가정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사회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많이 인생이 중요한. 그러니까 제가 에베레스트 꼭대기 올라갑니다. 한라산 정상을 갔다 와. 왜 가느냐?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백문의 불여일견이라는 것이 뭐냐? 에베레스트 꼭대기 왜 가요? 제가 안 갔다 오면은 에베레스트 정상 얘기 못 해드립니다. 온도 얘기를 못 해드려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많은 것을 공부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는데 아주 다양성을 띠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서 한번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공정식 친구에게도 다시 한번 또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러지 못하는 시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우리 허영호 대장님께서 마무리하는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반 탐험 저는 세계적인 등반 탐험을 해왔는데요. 99%가 자기의 노력이고요. 행운은 1%밖에 없습니다. 행운이 사람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99%가 자기의 꼭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99%가 자기의 노력입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화이팅! 네, 우리 좋은 말씀해주신 허영호 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국의 시인이자 극 작가인 T.S. 엘리엇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멀리 갈 위험을 감수하는 자만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고비와 위험이 닥칠 때 좌절하지 않고 과감히 맞서고 도전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어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청소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가감하게 도전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감하게 도전하십시오. 우리 이분들께 박수 한번만, 우리 청소년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평 자라섬에서 또 펼친 찾아가는 청소년 인문학 콘서트 토크쇼 스파크 도전과 열정으로 인생을 탐험하라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